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챕터 7 벌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칙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회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외워서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각 벌칙에 해당하는 예제 문제가 있어요. 그 예제 문제와 실전 문제에 보시면 매회 출제됐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내용을 다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을 때도 내용보다는 예제 문제를 풀면서 넘어가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벌칙 중에서 가장 우리가 강한 벌칙이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맞출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가 허위로 등록을 하는 경우나 모든 게 허위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자,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보면, 자,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했어요. 또는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아서 배출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 시설을 이용해서 조업한 자. 그래서 변경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는 가장 상위에 우리가 벌칙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배출 시설을 설치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 시설을 설치한 거죠. 그래서 배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지금 하면 안 되는 배출 시설을 이용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서 배출된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욕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서는 폐수를 우리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는 전량 위탁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면 재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폐수를 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 밖으로 반출을 하든지 공공수욕으로 배출을 하든지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해서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찬가지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에서 혼합해서 배출하는 행위는 7년 이하 7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에 동일한 무방류 배출 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 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 용수 또는 소방 용수로 사용하는 행위. 마찬가지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서 우리가 세 가지에 해당하는 조건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서는 회사 자체 내에서 재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전량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A라는 회사에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을 이제 신고를 했는데 B라는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7년 이하 징역에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그러니까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폐수와 혼합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중대한 사항이죠. 1번에 보면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시설을 이용해서 조업한 자.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리고 측정기기에 부착 조치를 하지 않은 자. 자, 그리고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했다든지 조업정지명령 위반, 그리고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 그리고 사업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거죠. 자, 문제 2번. 종말 처리 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 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가지수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1번.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누출이나 유출하고 버린 자. 자,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등을 누출이나 유출하고 버린 자. 그리고 변경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아서 폐수 처리업을 한 경우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 3번.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등을 누출 그리고 유출하거나 버린 자에 대한 처벌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누출하거나 유출하거나 버린 자입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자, 먼저 1번에 보면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 명령을 위반했어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등을 유출한 자. 자, 그리고 분뇨나 가축 분뇨 등을 벌인 자. 방제 조치의 이행 명령을 위반한 자. 그리고 통행 제한을 위반한 자. 그리고 특별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가동 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그리고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그리고 조업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측정기기의 관리 대행업에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가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쭉 내용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16번에 보시게 되면 관계 공무원 출입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도 마찬가지 해당을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문제 4번.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처하는 벌칙 기준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 거부나 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얼마가 되나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보겠습니다.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 처리업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입니다. 여기서는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 공무원들. 자, 문제 보면 폐수의 처리 능력과 처리 가능성을 고려해서 수탁해야 되는 폐수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수 처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칙 기준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보시면 적산 전력계, 적산 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자, 그리고 2번은 좀 기억을 해 줄 필요는 있어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문제 6번.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환경기술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된다. 자, 이를 위반해서 환경기술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죠?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과태료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벌금과 과태료 처분의 차이를 아시아요? 자, 지금 우리가 벌금이라고 했고 지금부터는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뭘까요? 뭐 몰라도 관계는 없겠지만 우리가 책임을 졌을 때 또는 처분을 받았을 때
형사상 처분이 있고 그리고 행정상 처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상 처분에 해당하는 게 벌금입니다. 반면에 행정상 처분을 받게 되면 과태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자, 먼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측정기기에 부착을 하지 않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 측정 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보존한 자, 자, 그리고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자, 그리고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의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자, 그리고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린 행위를 한 자, 자, 이런 사람들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이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체크했던 내용 정도는. 자,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의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그랬어요. 자,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의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답안이 정답. 자, 그리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겠습니다.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한 행위. 그죠? 그래서 낚시 금지 구역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반면에 낚시 제한 구역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그다음 배출 시설 등의 운영 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자, 배출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자, 그리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 그래서 수경시설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관계 보면 지금 전부 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자,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 기준에 옳은 것은 낚시 금지 구역이에요. 자, 낚시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 낚시 제한 구역에서 낚시 행위를 한 경우, 그래서 낚시 금지 구역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낚시 제한 구역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 자, 그리고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리고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자, 따라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9번에 보면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같다. 이 규정에 의해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그랬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챕터 8에 보면 수질오염 물질 및 수질오염의 방지 시설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자,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를 보면 1번에 구리화합물에서부터 자, 쭉 보시게 되면 59번 과불화 핵산술폰산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질오염 물질에 대해서 시험에서 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질오염 물질은 암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35번 항목에 나와 있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의 종류는 시험에서 나와요.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출제 빈도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출제되는, 다시 말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정도는 출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자,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의 종류는 3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구별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자, 먼저 1번에 보면 구리, 납, 비소, 수원, 시안, 그리고 유긴, 유가크롬, 가드뮴, 테트라클로르에틸렌, 트리클로르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 셀레늄, 벤젠, 사이마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럼, 1,4-다이옥산, 디에틸 핵실 프탈레이터,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럼, 그리고 아크릴아미드, 그리고 에피클로로하이드린, 그리고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스티렌, 비스 아디페이트, 안티몬. 자, 이 32가지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문제 1번처럼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에서 특정 수질 유해 물질로 틀린 것은 11디클로로에틸렌, 나번에 브로모포럼, 다번에 아크릴로니트릴, 라번에 2,4-다이옥산.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좀 쉬운 거예요. 2,4-다이옥산은 여러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1,4-다이옥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암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방지시설이에요. 그래서 방지시설의 종류가 몇 가지로 나와 있느냐면 3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3가지로 나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물리적 처리 시설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화학적 처리 시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생물화학적 처리 시설. 이렇게 3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개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완전히 암기한다고 봤을 때 개수를 보게 되면 물리적 처리 시설이 몇 개가 되나요? 14개. 그리고 화학적 처리 시설이 9개. 그리고 생물화학적 처리 시설이 7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암기를 해야 될까요? 화학적 처리 시설과 생물화학적 처리 시설, 이 2가지를 암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 처리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수질오염 방지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출제 빈도가 높다는 소리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맞춰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원 공부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요령껏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수가 제일 많은 걸 빼고 나머지 2개를 완벽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물리적 처리 시설에 대해서 종류를 보겠습니다. 스크린, 분쇄기, 침사시설, 유수분리시설, 유량조정시설, 혼합시설, 응집시설, 침전, 부상, 여과, 탈수, 건조, 정류, 농축시설은 물리적 처리시설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문제 2번.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에서 물리적 처리시설로 틀린 것은 가번에 유수분리시설, 나번에 혼합시설, 다번에 침전물 계량시설, 라번에 응집시설. 그래서 이제는 쭉 배우겠지만은 다번에 침전물 계량시설은 다번에 나와 있는 침전물 계량시설은 화학적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방지시설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화학적 처리시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적 처리시설을 보시면 화학적 침강시설, 중화, 흡착, 살균, 이온교환, 소각, 산화, 환원, 침전물 계량시설은 화학적 처리시설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처리시설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적 처리시설과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외우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화학적 처리시설은 화학적 침강시설, 중화, 흡착, 살균, 이온교환, 소각, 산화, 환원, 침전물 계량시설 꼭 암기하십시오. 자, 예제 3번에 보면 다음은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에서 화학적 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가번에 접촉조, 그리고 나번에 살균시설, 다번에 안정조, 라번에 폭기조, 폭기시설. 그러면 지금 여기 화학적 처리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가 되나요? 화학적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나번에 살균시설이 되죠. 그래서 지금 화학적 처리시설 보면 살균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폭기시설은 없어요. 폭기시설 자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번이 정답. 반면에 접촉조 같은 경우에서는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안정조도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서는 살수 여과상, 폭기시설. 폭기시설이 지금 여기. 폭기시설이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풀이를. 폭기시설은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자, 이렇게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그런 다음에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수 여과상, 폭기시설, 산화시설, 혐기성, 호기성 소화시설, 접촉조, 안정조, 돈사톱밥 발효시설은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처리시설, 그리고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이 있는데 종류가 물리적 처리시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처리시설을 빼고 나머지 화학적 처리시설과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문제를 맞추기가 쉬워요. 대신에 이 세 가지 처리시설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해서 문제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처리시설을 빼고 화학적 처리시설과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일단 암기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물리적 처리시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4번에 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에서 생물화학적 처리시설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에 살균시설, 나번에 폭기시설, 다번에 산화시설, 그리고 안정조 이렇게 나와 있죠. 가번에 살균시설은 어디가 되어 있어요? 가번에 살균시설은 화학적 처리시설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챕터 9에 보면 방류수질 기준 및 항목별 배출오염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 여러분들 37번 항목에 보시게 되면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적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떤 항목들이 있느냐 하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BOD, 총유기탄소량이라는 TOC, 그리고 부유물질 SS, 총질소 TN, 총인 TP, 총대장균 군수 개퍼 그리고 생태독성 TU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공공폐수 처리 시설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 항목을 먼저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구별을 했으면 지역을 나누거든요.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1지역에서 4지역까지 기준치가 다른 걸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치가 다른 걸 먼저 살펴보기 전에 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수질 기준란에, 관로는 농공단지의 여기서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있잖아요. 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농공단지의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각 지역이 있는데 1, 2, 3, 4지역에서 기준치가 같으면 우리가 구별하기 쉬워요. 근데 기준치가 달라지면 구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기준치가 달라지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BOD 같은 경우에서는 기준치가 동일해요. 그죠? 그리고 총유기탄소도 여러분들 기준치가 다르죠. 자, 총유기탄소는 이렇게 두 개가 같고 이렇게 두 개가 같아요. 그 다음 부유물질은 기준치가 동일해요. 총질소 기준치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총인 달라요. 총인은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죠? 총대장균 같아요. 그 다음에 생태독성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 농공단지하고 다른 거는, 지금 여러분들 농공단지하고 다른 거는 지금 기준치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총유기탄소량은 농공단지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관로 안에 있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기준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했을 때 먼저 달라지는 총유기탄소하고 총인을 먼저 구별을 해야 돼요. 총유기탄소 같은 경우에서는 15, 15, 25, 25. 그래서 1, 2지역이 15로 같고 3, 4지역이 25로 달라요. 반면에 총인 같은 경우에서는
0.2, 0.3, 0.5, 2.0으로 1, 2, 3, 4 지역에서 서로 다 달라요. 그죠? 반면에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BOD는 10, 그리고 부유물질 10, 총질소 20, 총대장균수 3000, 그리고 생태독성 1. 그래서 이 내용은 구별하기 쉬워요. 그죠? 10, 20, 3001이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를 여러분들이 떼서 기억을 해도 돼요. 그래서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법칙을 성립을 시켰는데 BOD니까 앞에 자를 따서 B10, 그 다음에 S10 이런 경우에서는 BOD하고 SS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BS10 이렇게 하면 두 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질소는 어차피 질소는 총질소밖에 없거든요. N20, 그 다음에 총대장균도 대장균밖에 없거든요. 대장은 3000, 그리고 생태는 1. 그럼 기억할 때, 자, BS10, N20, 대장 3000, 생태 1.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총유기탄소라는 것은 TO는 15, 20, 두 단계. 이렇게. 두 단계는 두 단계씩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 총인 같은 경우에서는 총인은 2, 3, 5, 2.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2, 3, 5, 2 이렇게 헷갈리니까 총인은 점 2, 3, 5 그리고 2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점 2, 3, 5라는 것은 점이라는 것은 소수점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2는 소수점 0.2, 3은 0.3, 5는 0.5를 뜻해. 그리고 2라는 것은 마지막 4단계는 4지역은 숫자 2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도 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억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시험에 맞춰야 됩니다. 자, 여기서 BS는 10, 그리고 N20 이렇게 해도 되고 총질 20, 그리고 이제 대장은 3000, 생태 1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총유기탄소 같은 경우에서는 TO는 이제 총유기가 여기 TOC로 하든지 총유기로 하든지 아니면 탄소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TOC는 1호, 그 다음에 25, 2단계. 그 다음에 총인 같은 경우에서는 총인은 점 2, 3, 5 그리고 2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제 암기를 하면 문제 푸는 게 아무래도 쉬워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보면 공공폐수 처리 시설의 방류 수질 기준으로 틀린 것은 4지역을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갈로는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의 방류 수질 기준이 나와 있죠. 자, 가번의 BOD는 10, 다번에 TOC는 25, 다번에 총질소는 20, 총인은 자 4지역이니까 4.235였잖아요. 그럼 뭐가 돼야 되죠?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충분히 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기준치 같은 경우에서는 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암기하기 힘들어요. 근데 시험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질 환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방류수 수질 기준, 그 다음에 환경치 기준 이런 내용들은 근데 시험에서는 출제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그 출제에 대비를 해 놓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